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데이터 입출력 구현입니다. 자, 트리의 순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의 순회 방법이다. 그러면 트리를 구성하는 각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중위, 전위, 후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진트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이진트리는 가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중위 트리는 이 근노드가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B, A, C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위는 근노드가 왼쪽에 오는 겁니다. A, B, C다라고 볼 수 있겠죠. 후위 노드다 그러면 B, C, A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A, B, C, B, D, E, C, 다음에 F, G 이렇게 하고 H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위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것만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중위순회를 한다. 그러면 B, A, C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건 보지 말고 이것만 봐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중이니까 어떻게 되죠? D, B, E가 되죠. 그래서 B가 여기 있으니까 D, B, E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F, C, G죠. F, C. C가 여기 있으니까 F, C, G.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되죠? H, F가 되죠. H, F. 그래서 순서대로 쓴다면 D, B, E, A, H, F, C, G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위순회법이 되죠. 전위법 한번 해볼까요? 전위순회는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똑같이 그린 다음에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만 한번 봐보세요. 전이니까 근노드가 왼쪽에 와야 되겠죠? A, B,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B, D, E가 되겠죠? B, D, 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전이니까 C, F, G. C, F, G.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F, H, F,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는 게 바로 전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죠? 자, 마지막 후위 순위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우리가 그린 다음에 후위 순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할까요? 근노드가 가장 오른쪽에 와야 되니까 B, C,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D, E, B가 되겠죠. D, E, B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F, G, C죠. F, G, C.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근노드가 가장 끝에 와야 되니까 H, F가 되겠죠. 자, H, F. 자, 한번 쓰면 D, E, B, H, F, G, C, A. 자,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후위 순회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진트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진트리는 이제 최대 가지수가 2인 것을 이진트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가지수가 이렇게 모든 노드의 가지수가 2개씩 있는 것을 우리는 정 이진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자, 여기서 깊이가 얼마죠? 깊이가 지금 현재 3인데 예를 들어서 깊이가 K일 경우 노드의 수는 얼마일까? 총 노드의 수는 얼마일까? 여러분 세보면 되죠. K가 3인 경우 노드의 개수는 1, 2, 3, 4, 5, 6, 7, 7이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K가 4이면 또 세워보면 되죠. 그런데 K가 10이면 하면 노드가 세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2에 K승 마이너스 1이에요. 볼까요? 2에 3승 빼기 1 하면 8에서 1을 빼니까 7이 되는군요. 그래서 깊이가 K일 때 총 노드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조심하자라는 게 무슨 노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여기서, 하나 이제 부족한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노드를 뭐라 그래요? 정이진트리가 되기 전인, 전 이진트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를 가지고 노드 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레벨 1, 레벨 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레벨 3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에 노드가 얼마냐? 레벨 2일 때 노드의 개수, 레벨 1일 때 노드의 개수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2의 L-1승이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의 3-1승, 즉 2의 2승은 4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이진트리의 노드의 개수를 총 노드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현재 레벨에서의 노드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 이제 레벨 값을 가지고 2의 L-1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다라는 것은 이제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는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어느 도시에 다리가 이제 다 7개가 있었대요. 다리가, 강물의 다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만 거쳐가지고, 꼭 한 번씩만 건너가지고 차례로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이제 논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각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정점이다라고 하고, 연결된 거, 이거를 이제 간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A에서 B, C, D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무방향 그래프예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A에서 B, B에서 D 이렇게 연결된 거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 그럼 이제 화살표 모양이 달라지죠. 얘가 이렇게 오고요.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은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그래프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 그래프가 있어요.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는 이제 모든 정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말을 해요. 간선이 있고 정점이 있으면 정점 4개일 때 이제 이렇게 다 된 걸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이 정점의 개수를 알면 노드의 개수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방향 그래프인 경우는 이제 여기가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당 A에서 간선이 몇 개죠? 3개잖아요. 3개. A에서 3개, B에서 3개, C에서 3개, D에서 3개. 즉 3 곱하기 4는 12다. 4는요. 노드의 개수예요. 얘는 뭐예요? 노드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노드가 만약에 n개다. 그러면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다. 방향 그래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 곱하기 n-1이다. 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방향이 없어요. 비방향 그래프일 경우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A, B, C, D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보세요. A에서 간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그런데 B에서는 또 몇 개죠? 하나, 둘, 3개인데
A는 아빠 여기 개수는 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라면 n 곱하기 n-1인데 이게 한 번씩 중복되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간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공식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여러분이 이거 한번 봐볼까요? A, B, C, D를 우리가 배열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러면 여러분이 가로로도 A, B, C들을 적어보고 또 세로로도 A, B, C들을 적어보세요. 네, 자, A에서 B로 갑니다. 지금 화살표가 없으니까 무방향인 걸 볼 수 있죠. A에서 나가는 게 B, C, D예요. A에서 나가는 게 B, C, D다. B에서 나가는 건 A하고 C죠. A하고 C. C에서 나가는 건 뭐죠? A하고 B하고 D하고. D에서 나가는 건 뭐죠? A하고 C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이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그래프를 이제 행렬로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방향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V1, V2, V3 이렇게 있었을 때 방향을 이렇게 그려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시합니다. V1, V2, V3, V1, V2, V3. V1에서 나가는 건 누구죠? V2군요. V2에서 나가는 건 V1과 V3군요. 자, V3에서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런 행렬 표시로 만들 수 있군요. 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있어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뭐냐면 트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트리는요. 많겠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사이클만 형성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신장 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말을 하죠. 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또 볼 거는 신장 트리에서 가능한 간선의 수는 몇 개냐? n-1개다. 간선의 수. 자, 노드가 4개죠. 그러니까 4-1은 3개. 모든 신장 트리에, 여기서 나온 모든 신장 트리의 간선의 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집니다. 순자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입력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장 매체의 효율은 높다. 하지만 특정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곳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차곡 빈 공간 없이 꼭꼭 저장하니까 이 매체는 잘 활용했다라고 효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빼곡이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은 열람실 활용을 잘 하고 있군. 효율성이 좋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도 있겠죠. 네. 장점은 일단 기억 장소 낭비가 없다라는 건데 삽입하거나 또는 삭제를 할 때 좀 불편해요. 이동 시간이 길다라는 그러니까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만약에 삭제했다 그럼 그 뒤에 뭐 만 건이 있다 다 땡겨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을 주로 이용할 때는 어쩔 때 이용을 하냐면 일괄
처리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죠. 일괄 처리라는 것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 계산이라든지 또는 뭐 전기세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일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적합한 것이 바로 순차 파일이다. 자, 직접 파일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제 임의의 저장 공간에 이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래서 네, 접근 시간, 네, 접근 시간이 이제 빠르다라는 이제 게 있고 삽입 삭제가 순차 파일보다는 이제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들락달락이 많은 곳에 좋아요. 즉 입출력이 잦은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순차 파일보다는 직접 파일을 사용합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은 좀 특이해요. 뭐가 있어요? 순차 파일인데 뭐가 있어요? 색인이 있군요. 색인 영역을 둬가지고 순차 접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색인이다 그러면 특정한 데이터가 여러분 책에 보면 맨 앞에 목차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색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나 그런 건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색인을 사용합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기본 영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이제 기본 영역이죠.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어떠세요?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특이하게 색인 영역이 있다 그거죠. 색인 순차 파일은. 그래서 색인 영역에서 레코드의 위치를 알려줘요. 이 레코드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레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인 영역은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런 영역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또 색인 순차 파일은 또 특이하게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다 찼을 때, 즉 빈 공간이 없을 때 여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살아가면서 오버플로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됐죠? 네, 그래서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영역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영역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버플로우 영역을 비상사태 대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 장소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색인 순차 파일의 이제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장점은 순차 처리가 가능하고 또 랜덤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책의 목차가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편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은 바로 이 오버플로우 영역이 돼요. 네, 오버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액세스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액세스 시간을 따져본다면 물론 효율적인 검색은 돼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색인을 한번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세스 시간이 직접 파일보다는 어때요? 더 걸리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장단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루트 노드가 많은 트리일수록 좋은 트리다. 좀 그렇죠? 네.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재기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면 실행 시간은 빨라진다. 재기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하는 것으로서 별로 좋은 기법은 아닙니다. 최대 레벨과 트리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그랬는데 최대 레벨이 어때요? 트리의 높이였죠. 트리의 노드 중 차수가 0인 노드를 리프 노드 또는 단말 노드라고 하죠.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루트 노드가 많다. 여러분 트리에서 루트 노드는 몇 개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네, 루트 노드 맨 꼭대기인 것을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